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형상사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유형상사의 거래자료 입력 문제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앞 시간에 여기 8월 1일 거는 입력을 한 것 같아요. 8월 1일 거. 자, 한번 여러분들 유형상사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자, 홀더를 바꿔야 되는 자리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는 안 바꿔도 됩니다. 오늘 그 자리 결석을 했기 때문에 안 바꿔도 되고, 네, 여기는 바꾸셔야 되고, 뒤에는 이미 바꿨고, 자, FAT 1급으로 하시고, 회사 코드는 유형상사 3200번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홀드 안 바꿔도 돼요, 그 자리는. 그래서 8월 1일 날짜 일반 전표를 한번 보세요. 입력되어 있는지. 네. 이 거래는 부산 상사의 외상매입금 500만 원을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한 거래죠. 이 어음 발행에서 외상매입금을 상환하는 문제, 여러분들 자금관리 문제로 제가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역시 어음을 등록해라고 했을 겁니다. 어음을 등록하는 작업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어음을 발행하려면 어음 등록이 되어 있는 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어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음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먼저 어음 등록할 때는 전표 입력 메뉴에 이 어음 등록 눌러서 차분하게 진행하면 되죠. 어음 등록 눌러가지고 수령일은 며칠이고 어음의 종류는 약속 어음이면 1번, 전자 어음이면 4번으로 했고요. 그리고 금융기관 선택해서 검색해가지고 입력하고, 약속 어음이면 앞에 한글 번호와 뒤에 숫자 번호 양쪽으로 나누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예. 전자 어음이면 아마 문자 번호는 없으니까 뒤에다가 20자리로 되어 있는 숫자만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 매수는 어제 우리가 풀 때는 10매. 네. 시험 볼 때는 한 매를 등록하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음 등록을 하고 나서 이와 같은 분계,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 증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지급어음 관리도 해줘야 되죠. 그래야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이 되죠. 그러면 여기 지급어음 줄에다 커서를 놓고 뭘 눌러야 돼요? F3 눌러가지고 밑에 이런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관리를 해줬을 때 그게 어디에 반영돼요?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이 됩니다. 지급어음 현황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문제를 지급어음 현황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만기일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를 작성해서 인쇄해서 제출하세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인쇄를 할 거란 말이죠. 이게 조회해가지고 여기 위에 인쇄 누른단 말입니다. 그 인쇄에 뭐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그 지급어음 발행한 내역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게 8월 1일 거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2021년 만기일이 22년 1월 2일이군요. 자, 만기일 기준으로 그러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어음 만기가 해당되는 것을 작성해라 라고 했으면 이렇게 기간을 입력하면은 여러분 여기 얼마짜리가 있어야 돼요? 500만원짜리 부산상사께 이렇게 딱 보여야 되죠? 이거 보이는지 확인하시고 뭐 해야 돼요? 인쇄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인쇄해서 제출을 하시면 근데 인쇄가 옆이 잘리네요? 그러면 여기 출력 설정에서
용지 설정이죠. 용지 설정에서 이걸 가로로 딱 돌리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인쇄하는 것도 모양이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 부산 상사 거 500만 원짜리가 지급보험 현황에 요 만기일로 조회해서 작성했을 때 이게 보여야 제가 여러분이 어음의 자금 관리를 잘 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해서 이거 맞았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월요일날 여러분 시험 보시는 문제에 지급어음 관련된 거, 받으러음 관련된 거 한 문제씩 낼 텐데요. 지급어음은 어음 등록 먼저 하라고 할 거고요. 어음 등록 먼저 하시고 어음을 왜 발행합니까? 보통 지금처럼 외상대금 갚느라고 어음을 발행하든지 아니면 상품을 매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하든지. 그러면 상품을 매입하면서 발행했으면 차변이 상품, 대변이 지급어음, 그죠? 지금처럼 외상매입대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발행했으면 차변이 외상매입금, 대변이 지급어음. 이때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의 거래처는 똑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를 종이에다가 써라. 분계를 종이에다가 써라라는 문제도 나오니까요. 종이에다 쓰라고 하면은 이렇게 차변의 외상매입금 500, 대변의 지급어음 500 이렇게 입력하면서 이 거래처 이름도 같이 써주세요. 여기 외상매입금에도 거래처 써주시고 지급어음에도 거래처를 시험지에다가 답안을 기록할 때는 채권, 채무, 은행 관련된 개정 과목은 거래처도 함께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자금 관련 거래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이제 전표관리 시험 보신 거 지금 나눠드렸잖아요. 결국에 그와 같은데 문제 유형이 자금과 관련된 거니까 어떤 위주로 내느냐. 어음, 신용카드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거 위주로 내죠. 현금 출납 관련된 거 이런 거 위주로 출제를 합니다. 또 여러분 자금 관리에 시험 문제를 낼 거라고 하면서 제가 전도금에 대한 거 요거 한 분씩 인쇄해서 제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전도금, 소액현금 얘기할 때. 그래서 이 사례하고 아주 유사하게 한 문제 나가요. 그래서 소액현금제도 전도금 운영에 관해서 한 문제를 평가하니까요. 그 사례는 이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월요일날 그 시험 보실 걸 만약에 집에서 쉬시면서 수업이 없으시니까 금, 토, 일 이렇게 내가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시험 대비 그러실 분은 이것 꼭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어음 관련된 거. 어음 관련된 건 딱 두 개밖에 안 늘 거예요. 지급어음, 지금 아까 여기 있는 8월 1일 거래에 관련된 거예요. 그거와 비슷한 거. 하나는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는 거. 외상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는 거. 받으러 어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 카드로 뭘 지출하면 뭘로 처리해요? 카드는 사용하면 대변에 미지급금 처리하죠. 이런 거. 자,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유형상사의 자금과 관련된 지금 거래들이 되겠네요. 자, 앞 시간에서 8월 2일 거 혹시 했었나요? 한번 볼까요? 8월 2일 날짜를 한번 입력해 보시죠. 8월 2일부터 하면 되겠네요. 8월 2일 전표가 없네요. 자, 8월 2일 전표를 보겠습니다. 거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주 상사에 발행했던 지급어음 300만 원이 만기가 도래되어 가지고 국민은행 당좌 예금에서 계좌 이체가 되었답니다. 어음 번호는 요것이에요. 그러면 이 어음 번호는 언제 쓰느냐? 자금 관리할 때, 만기 처리할 때 써야 되겠죠. 자, 우선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하면 되는데
내용이 뭐냐? 우리가 전주상사에 과거에 발행한 어음이 있는데 8월 2일을 만기일로 입력했어요. 근데 오늘이 8월 2일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이겁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면 통장은 당좌예금이에요. 빠져나갔으니까 대변. 왜 빠져나갔냐? 어음 때문에. 차변. 부채 감소. 차변이 지급어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변의 지급어음, 부채 감소, 대변의 당좌예금, 자산 감소인 거래입니다. 예, 그래서 분계를 하실 때는 이와 같이 계정 과목을 딱 집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거래에서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 거래를. 그래서 지급어음이 만기가 된다. 지급어음 자체가 계정 과목이에요. 만기가 됐으니까 부채 감소돼야 되겠죠? 부채 감소는 차변이다. 거래의 판료소. 그래서 분계할 때는 거래의 판료소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분계를 해야 분계에 오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8월 2일 전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차변의 지급어음 어디다 발행한 어음이었냐면 전주. 적요는 생략하시고 얼마짜리냐? 300짜리죠. 300만원. 줄 바꾸시고 대변 예금에서 빠져나갔죠. 102번 당좌예금. 당좌예금의 은행거래처를 코드로 입력해야 되죠. 국민은행. 딱딱딱 가가지고 대변에 300만원. 이렇게 하면 전표는 입력이 됐습니다. 항상 어음 관련 거래는 추가 작업을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급어음줄을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F3, F3을 누르면 밑에 지급어음 관리하고 나옵니다. 지급어음을 대변에 입력했을 때는 자동으로 발행일에 떴는데 지급어음 차변에 놓고서 자금 관리하면 자동으로 결제에 나와 있어요. 근데 결제만 차변이 아니라 회수도 차변일 수 있습니다. 회수. 결제는 만기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통장에서 인출되는 것이 그게 결제죠. 회수는 뭐냐? 오늘이 8월 2일이 되었어요. 약속한 날이 됐는데 통장에 300이 있어야 부도가 안 나고 인출이 되잖아요. 근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주 상사에다 바로 전화해야죠. 사장님이 전화해가지고 오늘은 300이 지금 통장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거 어음 추심을 하면 안 되고 한 20일만 연기합시다. 20일 후에는 우리가 현금이 잘 돌아갑니다. 하면서 8월 2일이니까 8월 22일까지는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300만 원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러면 8월 22일자 어음으로 다시 와서 가져가세요. 이거 어음 이제 이거 2일 날짜 거 가져가고 22일 날짜로 어음 다시 가져오세요.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어음 만들어 가지고 발행을 해줘야죠. 그리고 구어음은 가져와야 되겠죠. 그게 회수입니다. 예. 구어음 가져오고 신어음을 갖다 발행해 줄 때 차변이 지급어음, 대변도 지급어음. 그러한 분계, 회계 처리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만기 때 정상적으로 결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제. 맞죠? 자, 그래서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해서 찾아야죠. 여기 300짜리 전주 상사거 어음 보입니다. 선택. 만기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네, 모든 것이 계획대로 결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음 번호만 찾아주고 엔터로 끝나게 되고요. 그 적요 내용이 그 결제 내용이 여기 적요에 반영이 되고 지급어음 현황의 장부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음 관련 거래는 꼭 마지막 요 자금 관리까지 해 주어야 작업이 끝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8월 3일. 안동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전자어음으로 받았다 이랬네요. 네. 요 문제 제가 낸다 그랬습니다. 예. 꼭 알아두셔야 되죠. 어느 거래처에 외상 매출금을 전자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분계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아두세요. 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매출 채권이죠. 받으면 이건 대변에 가서 없어져야죠. 받았으니까 자산 감소되고. 자, 근데 외상 매출금을 돈으로 받지 않고 어음으로 받았어요. 차변에 오는 게 현금이나 보통 예금이면 좋은데 또 돈이 아닌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변이 전자음이라는 개정 과목 없죠. 예. 어음을 받으면 개정 과목은 뭐예요?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 그래서 차변이 받을 어음입니다. 그리고 받을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해주면 돼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8월 3일자 일반 전표에다가 날짜를 8월 3일로 고치시고 3번 차변부터 해볼까요? 차변에 받을 어음 110번입니다. 네. 거래처는 안동상사에서 받았죠? 네, 안동상사 102번. 적용은 그냥 지나가시고 얼마짜리 받았어요? 250짜리. 대변 왜 받았냐면 외상매출금 대금으로 받은 거예요. 대변에 외상매출금 108번이죠. 외상매출금도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돼요. 똑같은 거래처죠. 102번 안동상사가 되겠습니다. 쭉 가서 대변에다가 25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분계는 끝났습니다. 차변의 받을 어음 자산 증가, 대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 감소인 거래예요. 자, 받을 어음을 자금 관리해 줘야 되니까 받을 어음 줄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F3. 그럼 밑에 받을 어음 관리에서 보관 이렇게 나옵니다. 보관. 자, 차변의 받을 어음이라는 것은 오늘 받아서 보관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이것도 회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보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 치시고 어음의 종류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진을 보면 전자어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자는 6번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6번으로 이걸 고치셔야 돼요. 그러면 전자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보관하게 되기 때문에 어음은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세부적인 항목을 다 여기다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음 번호부터 입력하는데요. 011 20210803 20210803 1, 2, 3, 4, 5, 6, 7, 8, 9네요. 1, 2, 3, 4, 5, 6, 7, 8, 9. 어음 번호를 대충 입력해 가지고 자릿수가 안 맞으면은 넘어가질 않아요. 그 다음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엔터. 자, 자수가 대부분이니까 자수에서 그냥 엔터 치시고요. 자수라는 것은 거래처 안동상사가 발행한 어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발행일은 거래 날짜하고 똑같은가 보세요. 8월 3일로 되어 있네요. 네, 똑같습니다. 엔터. 만기일 채워줘야 되죠. 지급기일을 만기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2022-0103 되겠습니다. 그러면 커서가 어디로 갔어요? 지급은행으로 갔죠? F2 눌러가지고 지급은행은 거기 어음에 지급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 맨 밑에 있죠? 500번 엔터.
또 엔터 치면 지점으로 넘어가죠. 서초 지점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로 갔어요? 바드러움 장부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월요일날 시험 보실 때 제가 이거 입력을 하고 나서는 바드러움 대장을 인쇄해서 제출해라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드러움 대장에 이 전표만 입력하고 어음 관리를 안 하면 바드러움 대장에 이게 넘어가지 않겠죠? 이 어음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그건 틀린 거다. 보이게끔 인쇄할 때 보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인쇄할 때는 만기일 기준으로 인쇄를 하라고 그럴게요. 언제부터 언제가 만기일인 것을 작성해라. 그럼 만기일 기준으로 작성해가지고 인쇄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쇄는 지난번에 전표 관리 때 인쇄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음 관련 문제 출제한다는 거 제가 2개 알려드렸어요. 여기 지금 방금 한 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까 1번 문제 2개 유형으로 출제할까 봐. 분계 쓸 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외상 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면 이게 분계가 어떻게 돼요? 차변의 바드러움 안동상사 얼마, 대변의 외상 매출금 안동상사 얼마. 이렇게 여기 제가 이제 분계 쓰시오 하면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이니까 차변 대변을 이렇게 갖다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4일 날 거 보겠습니다. 강릉 상사에서 판매 대금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600만 원이 만기일이 되어서 은행에 제시한 결과 당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금일 입금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8월 2일 거는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우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고, 지금 요 4일 날의 만기는 우리가 받아서 보관 중이던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거고, 바드러움이 만기가 되면 통장에 돈이 불어나는 거고, 지급어음이 만기가 되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일날과 4일날은 반대죠. 반대. 만기지만 지금 4일 거는 보관 중이던 어음이 만기가 됐어요. 600짜리가. 그럼 만기 됐으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부도가 나지 않았으면. 자, 그래서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변이 당좌예금, 대변이 바드러움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자, 날짜를 8월 4일로 고쳐주시고 차변부터 한번 해볼까요? 차변 당좌예금, 어느 은행 당좌예금이냐? 국민은행 당좌예금이랍니다. 국민 되시겠고요. 적용 생략, 차변에 600만 원 엔터 하시고 두 번째 줄에 이제 대변 어음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은행에 제시했죠. 그래서 바드러움입니다. 110번 바드러움. 자, 거래처는 어느 은행에서 어느 거래처에서 받은 거냐면 강릉 상사에서 받아서 보관 중인 거. 그래서 강릉으로 거래처를 걸어. 8707 강릉 상사. 자, 적용 생략하고 지나간 다음에 600만 원. 이렇게 하면 전표는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러나 바드러움에 대한 자금 관리 진행해야 되죠. 그래서 바드러움이 입력된 줄을 클릭하고서 또 F3. 그럼 밑에 바드러움 관리 나오는데 할인이라고 어음 상태가 되어 있네요. 우리가 바드러움을 대변에 정리하면은 할인도 있고 만기도 있고 부도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대변에 바드러움 가는 경우는. 그래서 밑에 여기 메시지가 많이 나오죠. 2 할인, 3 배속,
4. 만기. 지금은 4번입니다. 만기. 자, 이 어음은 진작에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장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음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블 클릭 또는 F2 눌러서 찾아요. 600만 원짜리 보이죠? 선택. 만기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받으러음이든 지급어음이든. 엔터 치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교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고요. 여기에 반영된 것은 받으러음 현황에서 만기 처리가 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어음 관련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거를 더듬어 보면 지금까지 4건을 했는데 처음에는 어음을 우리가 발행하는 경우, 두 번째는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됐을 경우, 세 번째는 외상매출금 대금으로 어음을 받은 경우, 네 번째는 방금 거죠. 우리가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 경우. 자, 그러면 이제 5일날 5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충주 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이던 전자어음 700만 원. 700만 원이 지급기일이 원래 9월 5일인데 9월 15일이니까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이것을 당사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삼성지점에 할인하고 어음을 할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은행에다가 어음을 한 달 먼저, 만기보다 한 달 먼저 은행에다 주고 이거 좀 깡을 하는 거예요. 깡, 할인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할인료 5만 원을 이자로 공제를 한 거죠. 은행에서 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사 국민은행 당좌 계좌로 입금 받았습니다. 할인율 입력은 생략하고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네, 매각이라는 것은 보관했다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어음은 우리 게 아닌 거죠. 은행에서 만기 때 은행이 알아서 처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관 중인 전자어음이니까 뭐예요? 받으러음이잖아요. 이게 받으러음. 받으러음을 은행에다 처분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 가야죠. 대신에 당좌 계좌로 돈이 들어왔잖아요. 당좌 계좌라는 건 계정 과목은 당좌 예금이죠. 당좌 예금 계정 과목이 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 증가 차변에 와야죠. 근데 다 들어왔느냐? 요 700이 다 들어왔으면 두 개로 끝나지만 5만 원 빼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차변에 뭔가 하나 더 들어가야죠. 이것이 뭐냐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분개를 하려면 계정 과목이 척척척 정리가 돼야 돼요. 보관 중인 전자음이다. 아, 받으러음. 처분했어? 그러면 대변. 돈이 들어왔다. 무슨 통장? 보통예금이면 차변이 보통예금. 당좌 계좌로 들어왔다? 그러면 당좌예금. 근데 다 들어왔느냐? 아니다. 할인료 5만 원을 공제하고 들어왔다. 할인료를 뭘로 처리하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우리가 다 배웠던 것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하고 그 모의고사 빼고는요, 이 유형상사 문제가 마지막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이렇게 계정 과목 정리했던 거, 공부했던 거에서 이제 지금쯤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해야 된다. 계정 과목을 이런 것들 좀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8월 5일 날짜로 입력할게요. 8월 5일로 바꾸시고
대변부터 해보겠습니다. 대변의 받으러움. 거래처가 충주 상사 거죠. 충주. 금액은 700짜리죠. 700. 차변. 당좌예금으로 들어왔죠. 102번 당좌예금. 당좌 계좌는 국민은행 거죠. 국민은행. 5만원 뺀 거니까 695만원이 들어왔겠죠. 또 차별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니까 매출로 검색해 볼까요? 매출자 들어간 게 참 많죠. 쭉 내려가 보세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여기 936에 있습니다. 936.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이니까 거래처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5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변의 당좌예금 695만원, 차변의 매출채권 처분 손실 5만원, 대변의 받으러움. 그래서 그 거래의 결합관계는 차변의 당좌예금은 뭐예요? 자산 증가. 차변의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뭐예요? 비용 발생. 대변의 받으러움은 뭘까요? 자산 감소. 이러한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이 거래를 통해서 항상 짚어봐야 됩니다. 700만 원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구나. 그 대신 695만 원이라는 또 자산이 증가했구나. 계정이 바뀐 거예요. 받으러움이라는 계정 과목이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뀌게 된 거죠. 결국에 자산이 그대 5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할인료 때문에. 그건 뭐냐? 비용 처리했어요. 차변의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대차 평균의 원리에 맞게끔 항상 회계 처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회계 처리. 우리 복식부기의 원리 중에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게 있죠. 차변 모든 거래는 전표 입력할 때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언제나 같다. 언제나 같다. 이것을 대차 평균의 원리다. 이게 원리가 분기할 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라든가 거래의 8요소. 이것도 원리예요. 모든 분계는 이러한 요소로 결합이 된다. 차변 요소, 대변 요소. 자산이 증가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산을 대변에 쓰면 안 된다 이거죠. 증가한 자산은 차변에 기록해야 돼. 증가했다. 내용을 보니까 현금이 입금됐다고 그러네. 그러면 현금이 차변에 와야죠. 증가는 차변이니까. 그래서 부채와 자본은 또 이 자산과 반대로 가죠. 증가가 대변이고 감소가 차변. 부채와 자본은. 수익과 비용을 보면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하고 대변에서 취소되고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하고 차변에서 취소되죠. 자, 이제 8월 6일 거래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의 외상매입금을 경기 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400원을 배서하여 지급했다. 이걸 우리가 배서양도라고 그러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어음은 아니지만 다른 회사 어음을 우리가 받아서 보관 중에 있는데 그 어음을 우리가 외상대금을 갚을 목적으로 지급했다든가 아니면 상품을 매입할 목적으로 지급했다든가 이걸 우리가 배서하여 지급했다. 이걸 배서양도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외상매입대금을 갚는데 우리 회사가 발행했으면 대변의 지급어음 차변의 외상매입금이었죠. 우리 저기 아까 몇 번 문제에서. 근데 이거는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받으러음이에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니까. 자,
주식회사 드림의 외상매입금을 경기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으로 배서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상매입금과 경기상사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드림이고 받으러 음의 거래처는 경기상사. 이렇게 거래처가 서로 달라요. 차대변의 거래처가. 자, 8월 6일 거 입력하죠. 날짜를 6일로 고치시고 외상매입금을 갚았다. 그러면 부채 감소입니다. 부채 감소는 차변이니까 차변부터 한번 해볼까요? 3번 차변의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를 넣어줘야 됩니다. 드림 금액은 400 줄 바꿔서 대변 무엇으로 줬냐? 받으러 음으로 줬습니다. 110번. 근데 그 어음의 발행인은 누구예요? 네, 발행인은 경기상사가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가 경기가 됩니다. 경기상사 400만 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의 외상매입금은 부채 감소, 대변의 받으러 음은 자산 감소. 네, 부채가 감소하면서 자산도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빚을 갚으려면 자산이 유출이 되죠. 우리가 빚을 갚으려면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자산이 유출되겠죠. 자산이 감소한다 이 말입니다. 자, 받으러 음 줄을 클릭한 다음에 F3 눌러서 배서 양도 처리해야 되죠. 자, 어음 상태 이제 할인이 아니라 만기도 아니고 3번 배서입니다. 배서로 처리하면 돼요. 자, 어음 번호는 F2나 더블 클릭을 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보이죠? 어음이 선택이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지급거래처로 커서가 가겠죠. 이 어음을 어디에다가 배서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F2 누르면 거래처를 검색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드림에다가 주었잖아요. 그래서 드림을 검색하시면 돼요. 조금 전에 외상매입금 거래처가 드림이에요. 그래서 배서의 경우는 지급거래처가 어디냐라고 묻고 할인의 경우는 할인기관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급거래처까지 입력을 해주면 배서양도 처리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적요에 나타나고 이 내용은 받으러음 현황에 반영이 되어서 배서양도한 걸로 어음 장부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지금 이 유형상사의 그 어음 관련 거래를 전부 6가지 모형을 해봤습니다. 어음 관련 거래는 이 6가지 모형이 거의 전부예요. 하나는 부도가 난 경우 하나만 여기 안 나왔는데 부도가 난 경우라 하면은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났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부도 어음과 수표, 대변이 받으러 어음. 시험에는 별로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주로 우리 F8 1급 시험은 어음 관련 거래다 그러면 여기 6가지 중에 한두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유형상사에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거래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것은 비용 계정 과목으로서 계정 과목 수가 굉장히 많죠. 20개가 넘어요. 그래서 여기도 예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계정 과목이 거의 다 여기에 다 나왔으니까요. 네, 여러분이 이걸 뭘로 처리해야 되지 하는 거 고민스러우신 분은 이 연습 문제 9월달 거를 쭉 해보시면은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걸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채점하면서 그 반복되는 오답 중에 하나가 이제 엊그제 전표관리 시험에서 보면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령 도서를 구입했다라고 했을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도서를 구입한 것이 정답은 차변에 도서 인쇄비라는 비용 처리를 해야 돼요. 예. 도서를 구입했던, 명함을 인쇄했던, 신문을 구독하거나 잡지를 구독했다. 이거 다 도서 인쇄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판매관리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그것을 판매관리비로 인식하지 않고 자산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품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비품. 네. 여러분, 도서는 비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품이라 하는 것은 유형자산이잖아요. 유형자산. 예. 자, 유형자산이라는 것은요, 감가상각 대상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유형자산은 토지를 제외하고는, 토지라든가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하고는, 유형자산하면 관리할 때 뭡니까? 내용연수 몇 년, 또 정액법으로 할 거냐 정률법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하잖아요. 근데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도서를 내용연수 정해놓고 감가상각한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냥 비용 처리합니다. 물론 책도 수년간에 걸쳐서 사용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수년간에 걸쳐서 사용한다고 해서 다 자산 처리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우스 하나 사면 이거 잘 쓰면 수년간 쓸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 뭐 한 5년 쓰는 것 같은데 까딱 없어요. 아주 좋은 마우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마우스 2만 원짜리 산 거를 자산 처리하지 않죠. 그래서 오래 쓴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이게 10년 쓸 수 있는 마우스라고 그래서 2만 원짜리를 유형자산으로 잡느냐. 대개 기업에서는요. 50만 원이라든가 100만 원이라든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오래 쓸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얼마 이상. 그러면 뭐 책상 같은 경우는 하나에 만약에 10만 원짜리밖에 안 된다. 그러면 책상은 왜 유형자산 비품으로 가끔 잡거든요. 회사의 책상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책상 같은 거는 대량으로 해서 책상 10만 원짜리 10개 10개 곱하기 10만 원 100만 원이 되죠. 그렇게 한꺼번에 수량을 묶어서 감가상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유형자산과 비용 구분을 잘 하세요. 그게 대표적인 개정 과목이 지금 말씀드린 도서를 구입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또 도서를 구입했다도 비품으로 처리하는 분도 봤지만 문구류를 구입했다 이런 문구류 이것도 문구류가 있죠. 손계산기 같은 거, 화일 같은 거, 사무용품에 해당되는 거 그것을 또 비품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품이라 하는 것은요. 그걸 사용해서 소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용함으로써 어떤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것들이에요. 적어도 사무실에 있는 책상이라든지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면 회사에 기여하게 되는 거죠. 그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죠. 컴퓨터로 작업 처리해가지고 발주도 내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죠.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비품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100만 원대가 되고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그 자산이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면서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유형의 자산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비품 처리합니다. 여러분 사무용품비라든가 문구류를 비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모품비 하든지 판매관리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9월 1일 거 보겠습니다. 재경팀 사원 박지은의 급여를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보통예금 개정 과목 하나 여기서 찾을 수 있죠?
예, 보통 예금에서 이체 지급했다는 것은 보통 예금을 어디다 기록해야 돼요? 예, 대변에 기록해야죠. 자산 감소. 그러면 왜 지급했냐면 급여입니다. 급여. 예, 급여. 급여라는 개정 과목이 판매 관리비 개정 과목이에요. 네, 그래서 급여라고 하는 것이 비용이란 말이에요. 비용 발생이니까 차변에 기록하는 거죠. 비용 발생은 차변. 이때 개정 과목은 급여다 이겁니다. 자, 근데 밑에 보니까 급여는 150이에요. 그러면 급여는 요 150으로 차변 처리하면 되겠는데 대변에 보통예금을 보니까 보통예금은 128만 8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예금 대변하고 차변의 급여하고 이게 일치가 안 되죠. 대차 평균의 원리에 맞춰야 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급여대장에서 이걸 공제 항목이라고 그러죠. 공제 금액의 합계를 계산을 해야죠. 이 차이가 바로 공제 금액 때문에 차이가 나요. 이 차액은 우리가 회사에서는요. 자, 종업원은 떼인 거죠. 내가 내 급여를 왜 다 안 주고 이걸 공제하지? 회사가 이걸 대신 납부해 줄 거예요. 그래서 회사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거니까 회사는 이것을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해요. 부채 증가는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예수금 요거 처리하면 대차가 딱 맞아요. 대차가 150으로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금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예수금은 비용이 아니죠. 부채입니다. 예수금은요. 회사가 원천 징수를 했다 그러면 그게 다 예수금이에요.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때 뭔가 공제했다. 예수금입니다. 공제한 거 다는 예수금은 사실 아니에요. 공제해가지고 회사가 대신 납부해 주는 것들. 세무서에 납부한다. 시청에 납부한다.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납부한다. 근로복지공단이 납부한다. 이런 것들이 예수금이고 상조회비를 띄었다. 이건 예수금이 아니죠. 예. 그것도 아니야. 상조회비도 띄어가지고 누구 어디엔가 상조회비를 관리하는 곳에 보관하면 그것도 예수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금 되겠다. 자, 그러면 입력할까요? 9월 1일 일반 전표에 차변에 급여 801번이죠. 급여도 500번대 쓰면 안 됩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800번대만 써야 돼요. 급여는 150만 원이죠. 네, 이제 대변 입력하겠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죠. 이체했죠. 보통예금에서 보통예금 103번이고요. 은행은 서울은행입니다. 서울은행. 보통 얼마가 나갔냐면 1288 플러스 나갔습니다. 또 대변이죠. 예수금. 대변의 예수금 254번이죠. 방향키로 쭉쭉쭉 가가지고 21만 2천 원이 되겠네요. 여기 차액이 딱 21만 2천 원 알려주잖아요. 그거 넣으면 딱 맞아요. 21만 2천 원.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유형상사를 통해서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좀 쉬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2일 날 거부터 해보겠습니다.